어머니의 학대를 이겨내고 이제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와의 이야기는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는 냉담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고 집안은 항상 불편하고 독이 가득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우리를 떠났고 그 이후로 어머니는 집안의 유일한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를 지지하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항상 화를 내고 끊임없이 비난하셨고 그로 인해 저와 제 자매들은 집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망치곤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 중 하나는 제가 9살 때 큰언니가 하룻밤 동안 집을 나갔던 사건입니다. 언니가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차가운 무관심으로 그녀를 대했고 마치 애완동물이라도 다루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순간은 축구를 하다 팔이 부러졌을 때입니다. 어머니는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꾸짖었고 결국 몇 시간 후에야 이웃분이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사랑과 공감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는 스포츠에서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장학금을 받으며 경제적 부담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선수로서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학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선택은 좋은 직업을 얻고 안정된 삶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저는 점차 가정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어머니와의 연락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는 드문드문 오곤 했지만 항상 저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보다는 자매들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 전화에 답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의 관계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형식적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로 변했습니다. 올해 어머니께서 만성폐쇄성폐 질환 진단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흡연 습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놀랍진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제 집에서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며 어머니께 그동안 부족했던 지원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재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제 돈을 조종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유언장에 저에 대한 어떤 부분도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매들에게 넘길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을 때 어머니는 제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무관심이 절정에 달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들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자매들 중 한 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자매들은 화를 냈지만 아무도 실제로 어머니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속을 받을 생각에 동기가 생긴 자매 중 한 명이 어머니를 모셔가게 되었습니다.